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번 주에 세 번째 산행을 주말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08시 20분 현재 기온은 24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3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52분이고요 일몰은 19시 05분입니다 일출과 일몰이 1시간씩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2시간 정도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이 새벽 기온이 한 20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을의 문턱이 오고 완전 오고 가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침 온도가 새벽 온도가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한 17도까지 내려오면 버스 시즌이 시작하는 겁니다. 낮밤에 일교차가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나야 됩니다. 그러면 버스 시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어제 갔는 그 호랑이 산에 절벽이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오늘 끝나질지 한 번 더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 번 더 가서 최강도라지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갈 산은 어제 갔는 산이 한 반 정도 남아서 오늘 마저 보려고 출발했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소세지 2개입니다. 오늘은 뭐 아침부터 푹푹 찌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청명한데 날씨는 좋습니다. 황구가 산행하는 게 더워서 그렇죠.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이제 올라와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여기 굵은 나무가 없어서 저 중급의 참나무 2개에다가 로프를 연결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작은 나무에다가 슬링줄 하나 더 연결해서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그리고 옆으로 한 번, 한 3번 정도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로프가 한 25m, 30m 가까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수직절벽 난간에 섰는데 아직 보시죠. 도라지 싹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올라가서 이 좌측으로 로프를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자, 난간에 내려가려고 하다가 지금 낙석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대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도라지 싹대가 하나 있죠. 그리고 저 절벽 아래에 보라색 꽃이 살짝 보이거든요. 영상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라색 꽃이 저기 살짝 보이는데 일단은 다시 올라가서 로프를 저 이 중앙으로 한번 타고 이 아래까지 내려가서 저 도라지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라지는 맞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올라가면서 혹 좋은 자리에 도라지 시방을 하나 까가지고 황구가 한 시방 하나 까면 씨앗이 보통 한 100개 가까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훑어놨습니다. 자, 줄 잡고 이 위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햇빛이 뒤편에서 오니까 역광 때문에 이 반대쪽은 잘 보이는데 이 직선 방향하고 이 반대쪽은 잘 안 보입니다. 올라와 가지고 로프를 좌측으로 한 10m 이동했습니다. 저기 2줄을 걸고 설링줄을 중간에 굴참나무에 하나 걸어 가지고 로프가 바위에 좀 덜 닿이도록 해서 이 절벽 아래에 아까 첫 내려갔을 때 중턱쯤에서 저 보라색 꽃이 하나씩 살짝 보였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자, 로프가 한 35m 정도 내려왔습니다. 황구가 받는 도라지 삭대는 저 위에 난간에 있거든요. 내려오면서 보니까 삭대가 한 4-5개를 황구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간에서 로프 제동 걸기는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바닥까지 내려와서 바닥 살펴보고 올라가면서 저 도라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한 35m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 꽃이 핀 것도 있고 꽃이 안 핀 것도 있고 또 삭대가 부러져 가지고 그 시방이나 꽃이 없는 것도 있고 도라지 삭대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자, 올라가면서 도라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10m 올라오니까 여기 보시죠. 중급에 큰 삭대가 하나 있죠.
그 뒤에 작은 삭대 하나 있고, 작은 삭대는 안 건드리고 이 큰 삭대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황구가 아까 첫 번째 하강에서 봤는 도라지 꽃이 저겁니다. 자, 저게 삭대 2개짜리거든요. 저거는 요거 살펴보고 올라가면서 저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약용 목도라지 짱짱하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 완벽하게 모케입니다. 이게 수향나무하고 막 엉키가 섞여 있기 때문에 딱 보고 약용할 만하면 뽑아낼, 여건이 되면 뽑아내고 안 되면 막 해야 됩니다. 짱짱하죠. 자, 이제 저 위에 올라가서 삭대 2개짜리 저게 제일 기대되거든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그 굵은 삭대 2개짜리에 왔습니다. 이 밑에 나무, 향나무를 좀 잘랐습니다. 이 공간을 좀 확보해야 항구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기대되는데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위로 가는 특수 한 가닥, 좌측으로 가는 특수 한 가닥 나왔습니다. 이 특수는 처음에 흙 파면서 바로 잘려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진흙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뽑아내기가 힘듭니다. 도라지는 아주 굵진 않는데 그냥 중급에 일단 뽑아내는 거 보고 완벽하게 뽑아내면 당금용이 되고 안 그러면 약용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조심해서 한번 뽑아내 볼게요. 자, 이 바위 속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거 한번 보시죠. 이야, 대단하죠, 도라지가. 그래서 산약초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자, 바위 깨면서 계속 떨쳐내 볼게요. 자,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맨 아래 끝까지 뽑아내기가 힘듭니다. 제가 구디를 계속 파야 되는데 그냥 대충 팠습니다. 이야, 바위 속에 있으니까 확실히 눌려가지고 도라지가 모양 막 잡는 거 한번 보시죠. 자, 요거 가져가고 요거 덮고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겠습니다. 자, 올라가다가 작은 삭대 3개가 있길래 그냥 지나칠래 하다가 확인만 해보자 싶어서 확인하니까 이 보시죠. 짱짱한 도라지가 하나 나옵니다. 완벽은 안 되는데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도라지 약용을 하나 뽑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급 삭대가 하나 있고 요 아래 요것도 삭대가 꽤 굵거든요. 이 회양나무까지 하고 뿌리하고 엉켜 있기 때문에 이건 안 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안 건드리고.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도라지하고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이쪽에 이 능선 따라 능선 넘어서 저 건너편에 한골 건너서 절벽이 있거든요. 저거를 오늘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저쪽으로 대충 살펴보면서 내려가는 길을 한번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가 왔던 길은 이 반대쪽이거든요. 이쪽으로도 내려갈 길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려갈 길도 찾고 다음에는 저쪽 절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저쪽 절벽으로 진입할 그 루트도 찾고 그래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입니다.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거의 뭐 한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저 건너편 절벽 있다가 저 정상 치고 한골 건너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이 보시죠. 이런 삭대들 중급 좀 안되는 이런 삭대들 내려오면서 띄엄띄엄 제법 있거든요. 근데 큰 삭대들은 안 보이네요. 이 절벽 아래로 내려갈 길도 찾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로프 세팅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황구가 쉽게 내려오려고 하다가 이 아래까지는 쉽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칡넝쿨 덮여가지고 길이 끊겨버렸습니다. 칡넝쿨 이거 뚫고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상살벌이나 이런 말벌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나갔다가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반 죽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갈 수는 없고 요 뒷능선 넘어가서 뒤로 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래 지금 집이 있기 때문에 집만 없으면 황구가 낙석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왜냐면 이런 가시덤불이 있으면 절벽 따라 내려가면 가시덤불이 없거든요. 절벽이나 바위 따라 내려가면 가시덤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벽 밑에 집이 하나 있기 때문에 낙석 같은 게 생길까 싶어서 황구가 지금 마음대로 못 내려가는 겁니다. 자,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마셨다가 또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10시, 11시, 12시, 1시. 한 4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산행이고, 오늘 또 도라지 구입하신 분이 찾으러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한국 오늘 산행은 좀 일찍 끝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저 건너편에 골짜기 절벽에 자원은 있거든요. 큰 게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와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이제 철수할게요. 아유, 덥습니다. 겨울에 가서 머리 좀 감고 세수하고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금토 이틀 연속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먹도라지 그 판매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의뢰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황구가 감사드립니다. 먹도라지 초대물들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뭐 황도라지도 나오기가 힘들지만 이 먹도라지는 성장 자체를 좀 크게 안 하는, 그래 일반 도라지보다는 덜 큽니다. 물론 일반 도라지도 뭐 여건이 돼야 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황구와 먹도라지 초대물이 이런 황도라지나 이런 도라지에 나오는 대물들의 그 비율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리고 또 먹도라지를 완벽하게 캐는 것이 힘드는 게 회양나무 그 잔뿌리하고 밑에 그 잡목 같은 거 그런 게 막 엉키고 섞여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캐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마음이 급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행이라는 것은 항상 아쉬움이 있고 미련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내일이 있고 또 기술과 그런 것이 더 나아가는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 항구 뒤편에 봉독산이라고 있는데 그게 377m거든요. 거의 400m 정도 되는 산이죠. 그 산에 등산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등산 가는데 여러분들 등산에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등산의 3대 원칙은 첫째는 등산화, 둘째는 스틱, 셋째는 배낭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등산화는 뭐 고급이든 뭐 저가든 뭐 고가든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필요 없고 일반 그 운동화보다는 등산화가 훨씬 산타기에 용이하기에 그렇게 개발되어서 만든 신발이기 때문에 훨씬 접지를 잘해줍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뭐 맨발로도 산행하신 분인데 그거는 등산에서 맨발로 산행하는 것은 죽을 짓입니다. 그만큼 발에 오는 무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틱입니다. 내려올 때 하중을 그 스틱이 한 개나 두 개가 다 무게 분산을 무릎이나 다리에 오는 무게 분산 무게 비중을 분산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무리가 덜 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등산화 그 배낭입니다. 왜 배낭이냐면 한국가 누추히 얘기했지만 배낭을 짊어져야만이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통신들, 휴대폰도 갖고 다닐 수 있고 내 신분증이나 지갑도 갖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배낭 안에 긴급 의료용품이나 아니면 물 같은 거,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물 같은 거 이런 것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배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낭은 넘어지더라도 배낭이 충격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 목이나 아니면 머리 쪽에 오는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등산의 3대 원칙은 등산화, 스틱, 배낭입니다. 그래서 뒤에 산에 가시는 그 어르신들 보면 이런 것을 갖춰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스틱만 가지고 등산화 신고 배낭이나 이런 거 물 같은 거 전혀 안 갖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가다가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물을 보급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물은 최소한 한 500ml 정도는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그리고 항구가 그 로프가 지난주 산행에서 이 거심이 터져버려 가지고 지금 쓰는 로프는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그 로프고 그리고 또 40m 9.9mm 로프를 또 주문하니까 이제 왔습니다. 로프도 항상 이게 갑자기 수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예비용으로 40m도 보조용으로 한 개씩 사고 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단가가 비싸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카라비너도 로프가 가장 손상이 많이 가는 게 처음에 나무나 이런 데 걸었을 때 거기서 한 10m 지점, 그러니까 로프가 나무에서 걸어서 이래 오다가 절벽에서 이래 끊기잖아. 기역자를 끊길 때 그때 로프가 그 바위 사이에 닿이는 면에서 가장 이렇게 거심이 상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면 항구가 거심이 터져버리면 속심이 이 안에 작은 로프가 10가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노출돼 버리면 굉장히 그게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심이나 속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씩 기스가 나면 항구가 이렇게 전기 테이프로 테이핑 작업을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전기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이 로프를 안 끊기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로프 손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로프 손상을 좀 줄일까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 카라비너도 지금 뭐 보조 카라비너가 한두 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쿠팡에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 카라비너를 이 사이즈 자체를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작은 경우고 어떤 데는 지금은 좀 큰 사이즈가 왔습니다. 큰 사이즈가 오고 어떤 데는 중짜 사이즈가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탈로그 같은 걸 한번 봤으면 싶은데 이 카탈로그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카라비너도 시킬 때 물론 매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면 좋은데 그게 이 촌에는 이런 등산 그 암벽 전문 매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애로점들이 좀 생깁니다. 자, 하여튼 로프하고 카라빈하고 세 개 왔으니까 또 이렇게 산행할 때 더욱더 안전에 신경 쓰고 유의해서 산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그 절벽이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또 가서 초대문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광고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